수영장에 가게 됐는데 뱃살이 드러나는 느낌? 저는 사실 슈링크를 제 얼굴에 해봤을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와서 간단히 시술을 받고 가셔도 오후에 출근해서 일하는데 그게 문제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생킴입니다. 이제 1월 30일 맞나? 1월 30일부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돼서, 근데 사실 저도 마스크 벗고 아직 밖에 나가면 왠지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고, 수영장에 가게 됐는데 뱃살이 드러나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얼굴에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고,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 방문해서 내가 어떤 시술을 좀 낯설지만 해보려고 하는데, 다운타임이라고 하죠. 이제 회복 시간이 좀 너무 길거나 혹은 또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거나 좀 무섭거나 이렇지 않은, 비교적 마음 편하게 가서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술은 이제 레이저 시술인데요. 이 레이저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의 파장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기미가 색소가 되게 진하다든지, 혹은 잡티가 너무 많다든지, 혹은 염증이 있어서 뭐 여드름이 얼굴에 막 너무 많이 있다든지, 붉음증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나는 혹시 모공이 너무 막 좀 늘어지는 것 같아, 피부 탄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특정한 목표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뭔가 좀 요즘 얼굴이 칙칙한 것 같고 톤도 떨어지는 것 같고 좀 늙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여러 가지 레이저의 파장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방향성을 맞춰갈 수 있는 폭넓은 개념의 시술이 될 수 있겠고, 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레이저 자꾸 하면 피부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피부가 얇아지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 늘 있어 왔던 얘기인데, 뭐 몸에 좋은 보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적정량이란 게 있죠. 적절하면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레이저도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와 횟수와 또 간격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레이저 자체가 아주 기능성이 좋은 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잘 썼을 때는 충분히 원하는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 두려워하거나 이제 괜히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 레이저 시술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냐 잘 따져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의 색소라든지 잡티라든지 혹은 탄력 개선 또는 홍조, 염증성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맞춰서 레이저로 치료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세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개념으로 레이저를 좀 복합적으로 구성해서 본인 얼굴 상태에 맞게 대략 한 2주에서 3주 간격 정도로 한 5회, 뭐 조금 길면 10회, 그 정도 안에서 개선이 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테고, 내가 앞으로 이런 시술을 반복을 하면서 얼굴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술은 이제 집속형 초음파라고 해서요. 집속형 초음파의 장점은 피부 진피층 아래쪽에 한 70도 정도 되는 고강도 열을 주려고 할 때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화상을 입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깊이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고 싶다, 그 정도의 열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집속형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얘는 특정 그 층의 에너지가 집속되는 방식이라서, 그런 이제 고강도의 열 시술을 통해서 표면 화상 없이 단순한 장비 시술만으로도 이제 피부의 아래쪽에 에너지를 좀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술이 통증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걱정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시술의 샷수를 좀 늘리고 그 대신 에너지를 좀 부드럽게 받을 때 너무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 정도. 마취크림 바르고 시술하면 웬만큼 민감하신 분들도 그냥 좀 할만하다. 요즘에는 못하겠다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받을 만한 수준으로 많이 좀 내려온 것 같고요. 수술처럼 눈으로 보고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안전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콜라겐이란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이루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 번 세게 줘서 결과를 보겠다는 방식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해 주는 게 결국은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한 거는 이제 슈링크라는 장비하고 리프테라라는 장비를 보통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가성비라든지 통증적인 면에서 봤을 때, 혹은 그 대비 효과로 봤을 때도 슈링크는 상당히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많이 내주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슈링크도 조금 아프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통증도 너무 싫다. 저는 사실 슈링크를 제 얼굴에 해봤을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좀 힘들다. 근데 그런 분들도 리프테라 같은 경우는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덜 아픈 버전이 있고 조금 더 아픈 버전이 있고 그래요. 꾸준히 계속 받으면서 하나도 안 아픈 시술을 원하는 분들은 리프테라를 하시고, 조금 아프더라도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개념으로는 슈링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소개해드릴 시술은 니들 고주파라 그래서 바늘을 사용해서 고주파를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뭐 비슷한 개념인데 결국 고주파도 열을 주기 위해서 고안된 장비인데, 특정 피부 안쪽에 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부 표면 화상이 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니들 방식을 채택하면 바늘을 끝에서 이제 전달되는 방식으로 피부 표면 화상을 막고 안쪽에만 내가 에너지를 전달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고안된 장비고요. 이제 진피층 상부 쪽에 대략 0.5mm, 0.3mm, 좀 깊어지면 한 1mm, 1.5mm 좀 의미 있는 열 전달을 함으로써 대사도 좀 활성화가 되고 콜라겐도 좀 개선이 되고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반복이 되면 상당히 피부 노화를 좀 이제 막고 리프레시 해주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소를 직접 없애는 게 아니라 피부 진피층 상부 환경이 자외선이나 이런 외부 노화 인자로부터 자꾸 지속적으로 좀 나빠지는 거를 좀 막고 젊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좀 나아질 수 있게 이런 니들 고주파 시술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바늘로 이렇게 시술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피부 장벽에 스킨 부스터 같은 앰플들을 사용할 때 투과도가 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약물을 사용하기에 좀 더 좋은 장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아프거나 혹은 얼굴이 좀 뒤집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이제 니들 고주파 방식의 시술들이 시술 후에 즉각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얼굴이 좀 빨개지긴 하는데요. 바로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고, 보통 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에 와서 간단히 시술을 받고 가셔도 오후에 출근해서 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 정도 개념이기 때문에 회복 시간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이, 그리고 실제 시술할 때도 좀 따끔거리는 수준이고 통증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마취크림 바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장비 시술 3가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사를 통해서, 주사는 아무래도 좀 따끔따끔 뭐 아플 수 있겠지만 크게 무섭지 않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술들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